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야, 무슨 논 한가운데 집이 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집이 여러분 거의 새 집입니다. 2023년 5월달에 사용 승인을 받은 새 집인데, 이 집의 지금 핵심이 뭐냐면, 이 집이 경매에 나왔는데 감정가가 1억 1천만원, 1억 2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쭉 유찰이 돼가지고 현재 가격이 2억 9천만원,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누워서 떡 먹기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아니고요, 단 한 사람만 누워서 떡 먹기가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간단하게 현장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에서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경매물건 여기에 있고요. 지금 바로 앞에 이렇게 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여기는 충북 청주고요. 경매물건 주택에서 캠퍼스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걸어갈 수 있겠죠. 캠퍼스. 저도 캠퍼스 걷는 거 참 좋아하는데, 시골에 제가 사는 평창에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캠퍼스에 가서 운동도 되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동네인데요.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봐도 새 집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용 승인은 2023년 5월달. 자, 집은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판넬집이고 면적은 약 33평. 딱 적당하네요. 자, 멀리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당이 보이고, 마당은 모두 이렇게 자갈을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붙어 있고, 마당이 굉장히 넓고, 주변은 모두 논입니다. 아마도 이거 밭이 아니고 논인 것 같고, 벼농사 주로 지을 것 같아요. 현장은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현장이 아니니까요. 자, 한번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답. 엄청 큰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를 2022년 8월 24일 날 현재 소유자가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공유자가 2분의 1 지분씩 이렇게 공유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편의상 이 공유자 중 한 분을 노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노랑이라고 하냐? 뒤에서 또 나오니까요. 자, 아무튼 당시에 이 땅을 얼마 주고 구입했냐? 약 5억 8천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토지 면적이 2,917제곱미터, 평으로 약 883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당 거래가액이 약 66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는 되는 가격이에요. 충북 청주시고 캠퍼스 앞이고, 가격은 이해가 됩니다. 이 땅을 구입했을 때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필지였는데, 땅을 산 다음에 이렇게 분필을 합니다. 여기 다른 땅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집을 지은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은 노랑을 비롯한 두 분의 공유자인데요. 여 위에다 집을 졌는데, 이 건물의 건축주가 노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보통 자기 땅 위에 본인의 건축주의 명의로 건물을 짓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은 이런 외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기호를 보면은 토지는 매각 제외다, 건물만 매각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채무자 겸 소유자는 건물주죠. 노랑이 아닌 건물주. 보통 이렇게 건물만 경매에 나오는 경우는 토지주가 건물을 경매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이 경매 사건의 채권자는 토지주 노랑이 아닙니다. 지금 토지주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원주택 경매, 건물만 경매될 때 자주 보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토지주가 건물을 경매로 넘겨버리고 아무도 그 건물을 낙찰받지 못해서 결국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토지주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건물까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현재 이 경매 사건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 건물을 경매로 넘긴 걸까요? 건물 등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인데요. 2024년 1월 16일 날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데,
무슨 보존 처분을 하기 위해서 촉탁 등기된 거 아니고요. 건물주가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자, 6천만 원, 채권 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 건물주는 토지주 노랑이 아닙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 보면 뭐 돈을 빌린 걸 수도 있고, 이때 당시 돈을 빌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래 줄 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집을 지었으니까 집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이제 공사업체에서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추측이고요. 아무튼 현재 이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현재 이 건물만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임의경매가 신청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른 사람이잖아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 당연히 경매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 받아봤자 법정지상권이 건물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가 건물 철거, 토지인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건 번호 옆에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 2024년 1월 16일이고요. 여기 전입되어 있는 분은 2023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날짜상 일단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 점유자에 의하면 이 점유자 본인은 소유자와 이 집을 매매하기로 거주하고 있고 별도 임대 계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집을 매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매매가 안 된 거죠. 임대 계약은 없다.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이 점유자가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토지 소유자 노랑입니다. 땅 주인. 그럼 이제 상황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땅 주인이 있고 노랑과 공유자가 있었죠. 땅 주인이 있고, 이 땅 주인이 건물주하고 건물을 매매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사실만 갖고 놓고 보면은 이 땅 주인과 건물주 사이에는 이 집을 매매하기로 했다. 근데 뭐 그게 계약까지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매매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 때문에 쭉 유찰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유찰이 쫙 내려간다면, 지금 이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 낙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땅 주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쭉 떨어져서 땅 주인이 낙찰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에 땅 주인이 낙찰을 받으면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세부적인 계약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니까요. 만약에 세부적 계약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이 건물주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이미 다 줬어요. 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다 줬는데 지금 현재 집이 근저당이 걸려 있고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이 건물주가 이 땅 주인한테,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못 해준 상황이에요. 땅 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고 싶어도 현재 이 건물에 근저당권도 있고 임의경매도 있고 부담이 있잖아요. 그 부담을 다 떠안고 내가 인수한다. 요것도 말이 안 되죠.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잔금은 아니더라도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황이라면 거기다가 내가 또 근저당까지 떠안는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이 상황이 누워서 떡 먹기 상황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정해본 이런 상황처럼 더 복잡해진 상황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본 거예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것인가,
혹은 나중에 집을 진다면은 어떻게 안전하게 집을 질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